지금 일본 도쿄의 토요타 본사와 혼다, 닛산의 긴급 대책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엊그제 11월 16일자로 확정된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의 한 줄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현행 25%에서 15%로 전격 인하. 이것만 보면 그저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이라는 일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산 자동차, 특히 그들의 주력 수출품인 SUV와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는 25% 현행 유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 차는 25%, 한국 차는 15%, 정확히 10%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손을 들어준 노골적인 한국 편애의 증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던 현대 제네시스와 일본의 렉서스가 이제 출발선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라며 경악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오늘 왜 트럼프가 일본의 우정이 아닌 한국의 실리를 선택했는지 그 충격적인 마크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25%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킨세라고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60년 묵은 강력한 무역 장벽입니다. 특히 SUV와 픽업 트럭처럼 이윤이 많이 남는 차종에 대해 25%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은 이 치킨세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장벽을 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현대차가 이 철옹성 같던 장벽을 트럼프와의 단판 승부로 15%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10%의 가격 경쟁력. 이것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를 사망 선고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분석기관인 딜로이트가 바로 지난달 10월에 무엇이라고 경고했습니까? 일본 경제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출의 다리를 한국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나 니케이 아시아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미일 동맹은 어디로 갔는가? 라며 공황에 빠진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시절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에게 그렇게 골프를 쳐주며 우정을 과시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쇼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딥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늪지, 즉 딥스테이트와 민주당 세력은 늘 일본을 이용해왔습니다. 일본을 아시아의 종속국처럼 부리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부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우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거래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트럼프의 유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수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하겠다. 게임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트럼프에게는 미시간의 낡은 러스트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썬벨트, 즉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에 막대한 현금을 투자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것입니다.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는 이미 미국에 지을 만큼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차는 미래 산업인 전기차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미래의 이익을 보고 과거의 낡은 치킨세 장벽을 한국을 위해서만 정확히 10%만큼 낮춰준 것입니다. 이것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딥스테이트 세력은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뒤통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유럽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와 직접談判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 아이스, 즉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어 317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사보타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위시한 실용주의자들은 이 딥스테이트의 방해 공작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국에 일자리를 주러 온 핵심 기술자들을 체포하는가? 이것이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망치는 방식이다 라며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딥스테이트의 방해는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은 보란듯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어냈습니다. 첫째, 아이스에 체포되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B1의 비자로 당당히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둘째, 그에 대한 보상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15%라는 엄청난 선물을 한국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빅딜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다루었듯이 한국은 미국에 330억 달러, 그중 25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내 총생산의 3.5%라는 경이적인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이것을 한국이 미국에 돈을 바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냈는지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그 돈으로 미국의 낡은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주권을 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과 우라늄 농축이라는 지난 70년간 일본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핵심 동맹의 증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동차 관세 10% 인하라는 경제적 증표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의 실용주의 정부는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과거의 파트너, 낡고 돈만 많이 드는 일본을 버리고 미래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을 아시아의 유일한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일본은 1980년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게 한번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한미 무역협정으로 인해 이번에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며 두 번째 몰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세대 교체입니다. 결국 이 10%의 차이는 단순한 관세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을 바라보는 등급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우정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리와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당당히 거래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토요타와 혼다는 미국 시장에서 실패의 세금 25%를 물게 될 것입니다. 현대와 제네시스는 승리의 통행권 15%로 그들의 시장을 유유히 점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러나 이미 시작된 새로운 질서의 실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